14번. 스포츠의 성차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스포츠 윤리의 문제는 20문제가 되는데요. 20문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챕터 순서대로 쭉 연결되어서 문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14번 문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성차별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전체로 읽어보는데 이 문제도 대체로 수업을 잘 집중해서 들었었던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제가 또 수업을 통해서도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갑니다. 자, 1번 볼까요? 여성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재반 행위를 말한다. 맞죠? 두 번째, 성역할 고정관념. 이게 무슨 얘기죠? 여성은 여성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남성은 남성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이에요. 스포츠의 제반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논리로 기능해 왔다.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타이틀라인은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가 이건 수업식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 볼까요? 자, 1, 2, 3번은 맞아요. 타이틀라인을 알면, 그게 뭔지를 알면 1, 2, 3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4번을 보면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이 문제가 2017년도 이후에 이 지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자, 한번 다시 보면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은 여성 올림픽의 참여를 권장하였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제가 나오면 3번 아니면 4번을 체크하게 되는데, 근대 올림픽이라고 했으니까 이 올림픽이 고대 올림픽이 있고 근대 올림픽이 있습니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했던 사람은 쿠베르탱이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도 도쿄에서 열렸었던 올림픽의 가장 기원이 됐던 것은 쿠베르탱이 최초로 그리스에서 1회 근대 올림픽을 이제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고대 올림픽 때는요,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지도 못했고요. 더구나 구경하지도 못했어요. 완전히 이제 배제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근대 올림픽이 쿠베르탱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었는데, 그때 여성이 근대 올림픽에 참여를 권장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쿠베르탱은 여성을 배제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옛날 사람이죠. 예전 사람이다 보니 아마도 고대올림픽의 정신, 또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올림픽을 시작하다 보니 아마도 여성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쿠베르탱의 얘기는 이제 한국 체육사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5번 보기에서 재헌이가 주장하는 윤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가? 재헌이가. 유리하고 재헌이가 나오는데요. 자, 유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스포츠 윤리는 선수들이 규칙과 도덕적 원리만 따르면 확립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 재헌이가 아니, 난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내면적 품성에 대한 판단이며 도덕적 행위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나타나는 이 선수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그 내면 깊숙이 있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재현이가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15번을 보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가끔 보면 옳지 않은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은 까먹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옳지 않은 것은 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는다거나 뭔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번 행위자의 인성을 중시한다. 3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근본적인 질문이다. 4번 감정을 도덕적 동기로 인정한다 라고 이제 답을, 네 가지의 답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은 답이 무엇 같습니까? 제가 얘기했죠. 선수의 행위, 그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선수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선수의 내면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보다, 즉 1번 같은 경우는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이야기가 요 문제 훨씬 더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 지금 우리가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자, 14번에서는 성차별, 그 다음에 15번에서는 어떤 윤리론,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와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대체로 윤리 이론, 그러니까 전체 20문제 중에 윤리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한 문제씩 나오는데, 그 폭력과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한 2-3문제 정도. 그러니까 윤리 이론이 4문제, 그리고 폭력, 그 다음에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2문제에서 3문제. 그러면 7문제가 넘죠? 그러니까 꽤 중요한 영역인데, 그 중에 이 장애인에 관련된 문제는 해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렇게 어렵게 제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꼭 우리가 이 시험 준비를 할 때는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볼까요? 스포츠에서 장애 차별이란 장애로 인해 스포츠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불평등을 말한다. 어때요? 괜찮죠? 자, 2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때요?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규정이 없습니까? 어유, 잘 되어 있죠. 제가 20년 전에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장애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가 사는 게 나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도 장애인 관련 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법들이 잘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자, 엘리베이터 이런 데 보면 모든 버튼에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모든 버튼에 점자가 있어요. 그게 왜 어떤 분이 만들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만들었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것을 만들 때는 나름 법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에요. 2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이 체육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규정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장애인의 스포츠권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의 충족 이유가 아니라 동시에 보장되어야 된다. 괜찮죠? 4번. 장애를 이유로 스포츠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는 기본권의
기본권의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 장애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체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뭐냐면 윤리 이론에 관련된 문제들과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윤리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동물복지, 그럼 누가 나와야 되죠? 피터 싱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 뭐 결과론적 윤리체계, 의무론적 윤리체계 이 정도의 개념을 확실히 잡고 있어야 되고 아군과 아레테에 대한 개념도 확실히 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